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소규모 모임이 오늘부터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교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예배를 본 서울의 한 교회에서 어제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온 겁니다. 이 교회는 지난 주말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역수칙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회는 폐쇄가 됐고요.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10대 여성의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A양이 PC방 흡연실에 들어온 40대 여성 손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건데 경찰은 A양이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전 언쟁이나 몸싸움 등이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참고로 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식 범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젯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 부산은 폭우로 부산역 지하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사망했고요. 도시철도 1호선이 완전히 침수되면서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하고 성동교 사이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었는데 지금은 정상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밤사이 정말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온 건지 자세한 비의 양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경북 영덕에 222mm, 부산에 176mm, 서울 서초구는 127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빗줄기는 대부분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경북 울진과 강원 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영동에 400mm 이상, 또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오늘 오후부터, 충청은 오늘 밤부터 비가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부와 영동 지방은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8도에서 23도,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7도겠고요. 모레까지 28도 이하의 한낮 기온 예상됩니다. 7월 2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행복진료실, 지금부터 진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건 많은데 막상 하나하나 물어보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행복진료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료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장민욱 신경과 교수님, 모상환 한의사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보은 요리 연구가, 또 건강 가이드 배동성 씨,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지 배동성 씨가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또 힌트를 3가지를 드릴 텐데 여러분 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사람들이 네네. 길게 줄을 들어서 저 맛집이구나. 그러니까요, 맛집에서 줄 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요 그렇게 정도면 많이요? 몇 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네. 너무 많아요. 네. 자, 과연 뭐 때문에 저렇게 줄을 서 계실까요? 아니, 아무리 맛집이라도 그렇지 저렇게 줄을 쓴단 말이에요. 대박이죠, 저런 줄이. 네. 네, 부럽습니다. 네. 네. 맛집 사진인 것 같고요. 네, 맛집 사진 같죠. 자, 여러분 모르시겠죠? 자, 네. 네, 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7월 16일. 네. 여기 좀 결정적인 힌트 같은데요. 네. 26일이 내일 있고, 모레인데, 내일 모레. 모레인데. 15일이 있고. 광복절. 이 세 가지 날짜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생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 생일도요. 다행입니다. 네. 네. 선물 준비 안 해도 돼서. 네. 좀 감 잡히시죠? 16일? 26일? 네네. 저게 딱 이렇게 날짜가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뭔가가 조금 딱 있죠. 있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힌트는 제가 스튜디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죠. 자, 닭하고 전복. 닭전복입니다. 네. 제가 아유. 결정적인 힌트 하나를 더 보태자면요. 네. 이 저희들의 여름나기 비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뭔지 알겠네. 닭, 전복, 아, 여름나기. 네. 아유, 우리 못 맞히느라고 혼났어. 복날이죠? 자, 복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내 몸 살리는 여름 보양법입니다. 네. 정말 딱 맞는 주제인 게요. 앞서 뭐 달력도 보셨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이 중복입니다. 네.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중복에 이런 네. 보양식 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치 선생님들은 어떤 보양식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이거 너무 보양식을 궁금해요. 드시긴 하는지. 네. 네, 어떠세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먹는 진짜 그것, 네. 우리들의 여름 보양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로요? 오. 네. 많은 분들이 의사나 한의사는 도대체 어떻게 네.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지 또 어떤 걸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진료소 전문가들은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어떤 보양 비법들을 갖고 있는지 모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는 정말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거 배워놔야 됩니다, 이거. 이거 괜찮겠는데요? 네. 특히 저 오늘 제가 살짝 봤는데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게 육해공 총출동. 그래서 땅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이제 하늘도 날아다니는 거까지 오늘 네. 총출동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작년 여름 생각나세요?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진짜. 아, 여름마다 더. 네, 염소의 뿔도 녹인다처럼 너무너무 더웠던 날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 비법을 저희가 듣고 정말 잘 먹고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한번 해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저희 네. 나이 먹을수록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올 여름 잘 날려면 오늘 비법 배워놔야 됩니다. 네, 잘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궁금해요. 뭐, 어떤 거요? 뭐 보양 음식으로 뭘 먹나 이것도 궁금한데 여름에 이제 복날이 있잖아요. 초복, 네. 중복, 말복. 근데 왜 이제 여름에 복날이 있고 복날은 사람들이 왜 보양식을 더 찾게 되고 이러는 걸까? 이것부터 좀 알고 싶어요. 네, 유독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름철이 사실 건강 관리가 가장 힘든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 여름철은 거의 다 배설이 되잖아요. 네. 땀으로써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사실 보익하고 몸을 보양하는 개념인데 채워지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보니까 한의학에서는 여름철 건강을 잘 챙겨야지만이 1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이론 중에 동병하치, 합병동치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추위로 병이 났을 때는 여름철에 다스려줘야 되고 여름철 더위로 인해서 병이 났을 때는 겨울철에 추위로서 다스려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하치를 잘못했을 때 이때 관리를 못하면 병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보양식을 더 챙겨 먹고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특정한 날에 특정한 어떤 건강적 이유로 음식을 전 국민이 챙겨 먹는 거 이런 거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복다리 음식하고 복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76.6% 즉 4명 중 3명이 여름 보양식 챙겨 먹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보양식을 먹는 이유 그랬더니 3명 중 1명이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 같은 효과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양식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나서
효과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요즘엔 매일 거의 잘 먹는데도 이걸 꼭 챙겨 드시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이 진짜로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땀도 많이 흘리니까 전해질도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양분을 채우고 싶은 저절로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 보양식을 특히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지혈증이 있는데 겨울철에 조사한 거하고 여름철에 이렇게 검진받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여름철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계절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네. 여름에 보양식 먹고 힘내라고 공갈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요. 여름철 정말 좋은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칼로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으로 되어 있는 여름철 보양식을 주로 챙겨 먹게 되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칼로리가 부족하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보양식은 과거와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보양식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돼서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가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여러분들 혹시 여름철 네. 보양식 어떤 것들 챙겨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여름철에 일단 뜨거운 거죠. 국물 그냥, 예, 저도 삼계탕 먹었는데. 그렇죠. 네. 삼계탕 드셨어요? 근데 뜨거운 여름에 왜 뜨거운 걸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름에 뭐니 해도 남자의 힘의 상징인 장어 이런 거 좀. 아니 저는 민어가 좋더라고요. 아, 민어. 민어탕. 저는 민어찜 좋아합니다. 네. 콩국수 먹었습니다. 콩국수가 또 이게 네. 여자들한테는 여름 보양식이거든요. 그럼요. 아주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서 드셨네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굳이 여름에 유난히 더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왜 하필 여름일까요? 글쎄요. 여름에. 여름에 덥고 땀을 일단 이열치열이라고 그래서 땀을 한번 그렇죠. 촥 뽑아주면 시원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이게 여름철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뜨거워지는 기온 때문에 많이 지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많은 땀을 흘리면서 탈수 현상이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죠. 하지만 뭐니 해도 바로 이 열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상 체온이 몇 도죠? 36.5도. 36.5도. 우리 요즘 체온에 민감해요. 이거 처음이 나을 거예요. 그렇죠. 네. 36도 5부, 36.5도가 바로 우리의 정상 체온인데요. 이 의학적으로도 37도 3, 4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 올라가면 고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에 많이 노출될수록 특히 이 태양볕 아래서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열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체내 심부 온도뿐만 아니라 체표면의 온도도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열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온열 질환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열실신, 그리고 열경련, 그리고 열사병이 있는데요. 다 열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열받네요. 열실신 네. 하면은 너무 뜨거운 온도 때문에 혈관이 늘어져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쓰러지는 현상을 말씀하는 거고요. 열경련, 그러면 이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면서 어떤 경련, 근육 경련 같은 게 일어나는 현상 말합니다. 열사병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 고온에 노출되면서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고요. 이 열사병이 심하게 진행돼서 체내 심부 온도가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심하면은 이 경련 발작을 하면서 의식을 잃어서 쓰러져서 크게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리듬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름철 굉장히 다습하기 때문에 사실 발한 과정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땀을 많이 내면서 내 체표면의 온도를 낮춰줘야 하는데 습도가 높으니까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름철 열대야가 찾아오면은 이 수면 리듬도 깨지게 되죠. 이런 바이오리듬이 깨지게 되면서 일주기 리듬이 안 좋아지고 나의 전체적인 건강도 나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전체적인 체력이 깎아지면서 요로계 감염, 그리고 대상포진과 같은 대표적인 면역성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질병들도 주변에서 많이들 보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많죠. 요즘 대상포진 이런 것도 많이 맞아요. 봐요. 네. 많죠. 유난히 여름철만 되면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 저도 대상포진을 다루는 과에 있다 보니까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들 찾아주세요. 이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안면신경 마비 환자들도 많이 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면역력 저하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다가요, 이 여름철만 되면은 이 여름철 뇌졸중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땡볕 아래서 일을 하다가 제 환자들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 50대 젊은 분이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 삼아 양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양봉을 취미 삼아 했던 게 이제 직업처럼 돼서 정말 여러 벌통을 키우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도 모르는 채 일을 하시다가 쓰러져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열 경련이 발생하다가 열사병이 생겨서 쓰러지셨는데 결국은 뇌졸중까지도 발생이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잘 치료가 돼서 아주 많이 회복해서 퇴원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젊은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요즘 보면요, 이 여름철 이 온열 질환을 많이 앓고들 계시는데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이 연령별 온열 질환 환자들의 숫자인데요. 이거 전해인 2018년도에는 이 4,526명 정도의 온열 질환 환자 중에서 48명이 사망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이 4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2019년도의 통계에서도 이 4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이 53.3%나 이 온열 질환을 앓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특히나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중장년층의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애인 씨 빼고 우리는 다 지금 40, 50대인데. 그죠? 마찬가지죠? 네네. 딱 걸려 있습니다. 네.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좋은 거 먹고 또 기운 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더더욱 여름철에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 보양식 하면 아까 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음식들, 그런 음식들의 공통점들이 좀 있죠. 맞아요. 고지열. 그렇죠. 또 고지방, 고열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되게 먹지 말라는 거죠, 선생님. 야, 정말 끔찍해요. 위험하니까. 결국은 여름철 되면 우리가 이런 고열량 식품, 또 과거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이 고지방,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음식들을 더 많이 챙겨 먹었는데요. 물론 여름철에 한두 번 이렇게 내 몸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조심해서 보양식을 드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이것만은 조심해라. 너무 타온 거 먹는 거는 좀 조심하라고 하라고. 가격 이런 거. 그쵸. 너무 비싼 거. 비싼 보양식이. 네. 네, 사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나트륨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장어, 그리고 또 삼계탕, 전부 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대개는 육류, 그리고 아주 좋은 생선류를 고아서 삶은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간을 맞추기 위해서 나트륨을 상당히 많이 먹게 됩니다. 삼계탕도 소금을 좀 넣어서 먹고 또 고기를 뜯어서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잖아요. 이 한 그릇을 국물채로 전부 다 먹게 되면요. 하루 중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 총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한 번에 먹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짭조름하게 조리가 되어 있는 육개장 같은 경우는 한 그릇만 먹고도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나트륨을 한 번에 다 섭취하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여름철에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트륨을 조금은 조절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양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요새 우리가 삼계탕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삼계탕 조리할 때 우리가 소금을 많이 넣고 조리하거든요. 근데 또 소금을 푹 찍어서 잡수세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다 맛있어요. 보니까 맛있어요. 갈증 나고 갈증 나다 보니까 또 물 많이 마시고 이게 과유불급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막 땡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양식 드실 때 보면은 물을 막 벌컥벌컥 옆에서 같이 드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혈압도 상승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더 큰 혈관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물 많이 먹으면 저는 좋은 줄 뭐 알았거든요. 하루에 몇 리터를 먹으라며. 뭐 2리터 정도 2리터 먹으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아, 물론 물 많이 먹으면 좋죠. 네. 저도 환자분들께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나트륨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물을 먹게 되는 건 위험합니다. 이 나트륨 자체가 이 혈관 안에서의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삼투압이라고 하죠. 이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이 혈장 성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순식간 이 고혈압을 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삼계탕 한 그릇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에 새벽녘에 혈압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아무래도 혈압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전날 저녁 잘 챙겨 먹었던 보양식 때문에 아침에 높은 혈압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아이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을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데요. 네.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나트륨을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제가 챙겨 먹는 사실 뭐 바나나라든지 우리 칼륨 같은 게 또 맞아. 많이 들어있는 거 네. 먹기도 하잖아요. 네. 이 나트륨을 잘 배출시키고 여름철 보양을 잘 챙길 수 있는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셨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네. 야,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져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이 여름철 원기가 왕성해지는 네. 본 보양식이 되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부터 공개하시는 거예요? 장민욱 선생님부터 네.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나트륨 과다 섭취가 몸에 안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그럼 그와 관련된 보양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10년 동안 꾸준히 챙겨 먹었던 보양식인데요. 네. 네, 궁금하네요. 10년간? 10년간 저 앞에 꾸준히. 있습니까? 이걸 꾸준히 뭐예요? 드시면요. 네. 혈관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여름철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나트륨을 배출시킬 수 있는데 네.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힌트 없습니까?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 힌트 하나 드리자면요. 네. 육해공 중에서요. 네. 육에서 나오는 뭐 6이면 고기 육자에서 고기 아니에요? 고기 육. 네. 자, 소고기, 뭘까요? 뭐 이런 거. 육지에서 나는 거고요. 여름 보양식입니다. 장민욱 교수님이 드시는 건데. 네. 자, 공개해 뭘까요? 주세요. 자, 공개해 주세요. 이거 뭡니까? 고기 아닌데요, 보니까. 주스인데요? 그럼 색깔이 예쁜데 아주. 네. 저거다. 아, 우리 앞에 놔줬다, 이거. 네네네네. 알겠어요. 네, 한번 조금씩 드셔보시죠. 네. 네, 맛을 한번 보십시오. 토마토. 아, 그쵸. 오, 톡 쏘는 맛이. 맛이 달라. 야, 약간. 아니, 근데 토마토인데. 들어갔나? 네. 토마토 맞아요. 네. 네. 뭔가 그렇죠. 하나 더 들어가 토마토 있어요. 먹어도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토마토뿐만 아니라요. 네. 40대인 저에게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재료가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약간 입에서 뭔가가 약간 향이 나. 알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금방 딱 아시네요. 나. 네. 이거 먹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될 것 같은 된다. 그런 이거 생각이 먹고 나니까 들어요. 약간 무한이 생각나. 무한하네. 맞아요. 네. 양파. 아니, 근데 저 희한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예인 씨만 빼고 우리가 40, 50대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건강식품이 나오잖아요. 늘 다 먹어. 혼자 다 맞아. 엄청 건강 챙겨요. 엄청 챙겨요. 맛있더라고요. 네, 정말 제대로 맞춰주셨어요. 네.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요. 네. 양파. 이 제가 만든 요 보양식이요. 양파하고 생토마토를 갈아서 만든 건데요. 생토마토 2개의 양파 하나 정도를 비율을 맞춰서 2대1 정도에 갈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토마토 양파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토마토 양파. 근데 저는 조금 실망인 게, 네. 네. 아, 교수님 정도면은 좋은 보양식, 뭐 고기 네. 이건 줄 알았더니, 네. 토마토 양파 약간은 실망했어요. 네, 지금 만드는 법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저렇게 네, 다듬 저렇게, 해가지고. 네, 양파를 썰고 네, 믹서기에 넣고요. 토마토를 넣는데 약간의 물을 넣는 게 더 잘 갈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요새 토마토 맛있는데, 요거 괜찮네요, 상큼하게. 네. 저희 네. 냉장고에도 있던데 안 꺼내 먹었는데 갈아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목넘김도 괜찮아요. 예, 아, 괜찮죠. 좋은데. 사실 이 현대인들한테 양파가
고기보다 더 좋아요. 네. 요즘 칼로리 부족하신 분들이 없으니까요. 네. 사실 이 미네랄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양파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걸 또 배출시켜주는 좋은 성분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좋은데요? 양파 먹으려고 간짜장 시키자. 엄청 들어가 있네. 엄청 들어가 있네. 제가 이거를 거의 10년 동안 거의 매일 먹었거든요. 아, 네. 이 양파를 먹으면은 이 토마토도 또 당뇨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소화도 잘 됩니다. 아침에 부담 없이 식사 대신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요. 저는 대개 한 300-400cc 정도를 한 잔 크게 아주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요. 먹다 보면은 소화도 잘 되고 여름철에 좀 더웠을 때 더위를 잊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더 좋고요. 네. 근데 양파 안 먹는 사람은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양파. 양파.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좀 보는 게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혈관 건강을 지키는 동양과 서양의 식재료를 하나씩 뽑아라. 그러면은 동양이 양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혈관 건강을 지켜요. 정말 좋아요. 서양이 이제 한의사 얼굴 파랗게 변하는 토마토. 이 두 개를 합쳤으니까 이게 그러네. 실제로 동양 서양 대표를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파의 쿼르세틴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벽을 단단하게 해주고 혈행을 잘 돌게 해주는 그런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 껍질 네. 버리지 않고 꼭 모았다가 차 끓여 드시는 게 저 쿼르세틴이 껍질 쪽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파하면 이 냄새 살짝 나잖아요. 이 알리신 성분. 자, 이 알리신 성분들이 들어가면은 여름철에 유해균들, 병원균들의 증식을 막고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혈소판이 엉겨붙어서 혈관이 쩍쩍해지고 이렇게 뻑뻑해지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토마토의 라이코펜까지 합쳐지니까 이게 정말 여름철 혈관 혈액을 위한 좋은 건강식이라고 추천합니다. 저도. 차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10년간 잘 그래요?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혈색이 좋으셔요. 제가 옆에 하나를 첨언을 하자면은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맛보고 난 다음에 약간 향이 납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로 양파를 그냥 썰고 나서 바로 믹서기에다 갈잖아요. 그러면 양파의 그 아린 맛이 많이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를 썰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약간 두거나 아니면 찬물에 살짝 헹구거나 이렇게 하면 양파가 갖고 있는 그 황화 물질이 약간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파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효소 증진이 더 잘 돼서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넣지 마시고 조금 두었다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양파만 먹으면 사실 속도 쓰린데 토마토랑 같이 먹으니까 좀 덜 쓰리기도 하고 네. 또 이봉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양파로 만든 건강식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 아까 이미 차윤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양파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루 중에 자기 양파 껍질을 이제 한 주먹만큼만 먹어줘도 심장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 이게 먹을 때 좀 사이다처럼 톡 쓰는 맛 이런 거 있으면 먹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물 대신에 토닉 워터 같은 거 있잖아요. 탄산수 같은 거 그런 걸 살짝 넣어서 드시면은 이 혹시라도 이 토마토와 양파에서 오는 비린 맛도 좀 잡아주고요. 또 이제 입에서 살짝 터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드시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좀 한 가지 팁을 조금 있어 보인다. 네. 토닉 워터 막. 게다가 이게요, 잘 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 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한번 만들어서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아까 이봉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약간 발효가 돼서 그런지 약간 그런 톡 쏘는 맛도 같이 첨가가 되면서 더 먹기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네, 네. 우리가 이 식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고 네.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맞아요. 거. 또 이거 아주 시장에서 좋은 많이 점. 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파 갖고 아까 이 인서트 장면을 봤을 때 결정적으로 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습니까? 토마토 이렇게 딱딱딱딱딱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양파 탁탁탁탁 하면 이제 눈물 쏙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맵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눈물이 좀 안 나오게 하는 이 양파 자르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떠냐? 우리가 이제 양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매운 성분이 공기 중에 딱 들어와서 공기랑 만나게 되면 이제 매운맛이 확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걸 이제 확대 보면 이 양파즙이 팍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면 좋아서 이렇게 칼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자르면 좀 매운맛이 덜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전문가 옆에 앉아 계신데. 네. 처음에 썰 때 이게 칼을 이제 물로 닦아가지고 처음에 딱 썰 때는 그 매운맛이 덜한데 괜찮아요. 마지막에 썰 때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네. 계속 물로 좀 네. 닦아내면서 써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더 좋은 방법은요. 네. 우리가 양파 껍질 아까 퀘르세틴이 있어서 굉장히 성분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네. 살짝 물에 헹군 다음에 입에다 살짝 이렇게 묻히세요. 딱 물고 그 다음에 썰면 좀 양파 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향 때문에 양파의 매운맛을 좀 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양파를 썰 때 냄새는 어디서 맡아요? 코에서. 코잖아요. 네. 근데 입을 벌리면 네. 입으로 호흡을 하니까 냄새가 냄새가 좀 덜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매운 걸 입에다 물고 입을 살짝 벌리면서 호흡을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게 할 좋은 수가 방법이 있습니다. 있네요. 방독면 씁시다. 마스크도 괜찮겠네요, 그거. 수고합시다. 네. 근데 우리가 꼭 이거 저 생양파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게요. 양파 기능성 물질은요. 열에 굉장히 강해서 끓이거나 볶거나 졸여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양파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파가 갖고 있는 당이 양파를 오래 이렇게 볶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증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양파당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금 햇양파 많이 나오잖아요. 햇양파의 수분감이 좀 강한데 요거는 보관했을 때 저장했을 때 수분감이 좀 떨어지면서 매운맛을 조금 더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양파로 드실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물에다가 좀 헹궈서 잡수시다든가 아니면 썬 후에 조금 시간이 있게 잡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거죠. 저렇게 해서. 네, 다 좋고요. 몸도 가벼워지게 해줘요. 또 양파와 토마토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이거 한 잔 먹으면 대변 보는데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거 아주 좋은 보양식이다. 이렇게 네. 다 만장일치. 네. 예,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 여름에 보양식 얘기하면 이열치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이열치열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여름철.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뜨거운 거 먹으면서 땀 뻘뻘 흘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시원하다 이러지. 일견 생각하시는 게 여름철 가뜩이나 땀도 많이 나는데 먹어서까지 더 빼야 되냐,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기전들이 있잖아요. 네. 겉이 뜨거워지면 우리 속이 내부가 자연적으로 차가워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양의 조화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겉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안쪽은 차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면 소화장애 생기고 자꾸 기운이 빠지는 게 내부 장기 기능들이 점점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역시나 좀 뜨거운 거를 먹어서 이 온도를 높여주면 장기 기능도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모산 한의사가 저에게 추천해주는 여름철 이열치열 보양식은 뭘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제 차례가 됐네요. 네. 진료중을 누르고. 네. 근데 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사실 값이 싸지가 않아서 그래요? 비싼 거예요? 교수님 걸 보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1점. 사실 여름철 하면 또 바다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바다에서 나는 재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 준비가 되는데 바다에서 나는 재료다 이거죠, 힌트는. 맞습니다. 예. 아, 뭘까요? 바로 공개. 공개해 볼까요? 네. 네. 공개해 주세요. 자. 와우. 이게 마이너스 2점.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 가격면에서. 가격에서. 제가 근데 사실 네. 바다를 이렇게 또 바다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네. 바다에서 나는 재료들이 참 바다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성질들이 좀 따뜻해요. 본연의 성질들이.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삼투압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물 속에 우리가 오래 있으면 우리 몸에 수분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쭈글쭈글해지죠. 네. 바다 생물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보호막 기능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가 가뜩이나 이게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면 그거를 막아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의사 부부인 저희들은 여름철엔 주로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몸을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2점이라 그러셨는데요. 그래도
요즘 그 전복값이 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좀 막히고 하다 보니까 맞아. 엄청 싸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2점 넘으면 과거에 마이너스 0.5점. 전복탕 만들려면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좀 이게 제가 전복이다 이제 보니까. 오늘 준비해온 건 전복탕인데요. 네. 절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믿지 않으실까봐 인증 영상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기대됩니다. 직접 만드신 인증 네, 영상. 저기 보면 이게 닭 육수예요. 근데 육수는 뭐 야채 육수도 좋고 사골 육수도 좋고 본인 기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전복 한 2마리 정도 썰어 넣고 저희 들어간 게 황기랑 배추가 들어가게 돼요. 펄펄펄펄 끓이는데 저기 되게 금방 끓어오르거든요. 좀 네. 주의해 주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간을 좀 맞추는 게 좋아서 저는 사실 후추만 하는데 조금 너무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런 게 모양식이지 진짜.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양식의 그림이죠. 네. 전복탕 좋죠. 이렇게 보다 직접 보니까 눈에 또 띄는 게 황기가 들어가요? 여름철 최고의 보약은 사실 우리가 황기라고 해요. 땀 많이 나는 거, 땀으로 유실된 걸 보충도 해주고요. 황기라는 약재는 또 역시나 이렇게 막아서 땀이 배출되는 걸 좀 덜 나가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아니 저도 전복하면은 한 요리 하거든요. 여름에. 네. 근데 저 황기를 보니까 야 진짜 제가 전복에는 황기를 안 넣었던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오늘. 네, 한번 참고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요 앞에 이게 와 근데 있어서. 이거 언제 먹어요? 좀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네. 지금 먹으면 되나요? 일단 맛을 국물부터. 또 봐야죠. 오, 역시. 아니 맛있다. 국물 맛도 좋네. 맛있죠? 오, 와, 깊어, 맛있다. 깊어. 네, 아니 맞아요. 국물을 아주 잘 내셨어요. 전복이 저번 주에 우리가 이모은 선생님께서 오. 전복하셨는데 네, 했어요. 자체의 감칠맛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요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옛날 이 전복을 네. 임금께 진상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중간에 상하잖아. 네. 이거 안 상하게 하려고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어떤? 참기름에다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진상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복죽에 우리가 참기름이 유리가 된다. 네. 지난주에 이봉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따니까 잘 떨어지네요. 네. 근데 이 황기가 너무 좋은 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저희 할머니가 맛있다. 여름철에 보양탕 하면은 무조건 황기 국물로 써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황기를 먹으니까 황기 넣은 전복탕이잖아요. 조금 약간 소관이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네요. 맛있네, 빨리 풀려요, 정말. 이거. 그럼 다 먹었어요? 아니 요즘에 또 맛있다. 전복에다가 또 낙지 넣고 막 이래가지고. 해신탕 먹자, 해신탕. 해신탕. 많이 쓰죠. 저는 네. 또 솔직히 좀 챙겨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닭을 베이스로 하는데요. 자, 바다의 삶인 해삼을 넣습니다. 그래서 해삼을 넣고요. 한 6마리 정도 그리고 푹 끓이세요. 그러면 너무나 신기하게 국물이 새까맣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닭을 넣고 간만 해서 드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게 이제 해삼으로 만든 해신탕. 여기에 뭐 전복도 좀 있으면 넣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냥 요 2개만 넣고 드셔도 보양이 확실하게 됩니다. 완전 해시죠 좋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더운 날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뜨거운 음식 먹으면 몸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네. 돼요. 맞아요. 우리 더운 날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뜨거운 거 먹으면 무조건 좋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땀이 많이 배출이 되면 그로 인해서 기력이 같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먹어서 보충을 하자고 하는 거지 먹고 나서 더 유실이 되는 기분이 들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체질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장애인 아나운서님처럼 먹고 나서 땀 배출이 되고 힘든 사람들은 이열치열이 안 맞는 거예요. 체질이 아닌 거예요. 먹고 땀 빼고 개운함을 느끼고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이열치열에 맞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양식 뜨뜻한 거 먹으면서 땀을 빼야지 장애인 아나운서님은 절대 이렇게 뜨거운 거 먹으면서 땀 빼는 건 체질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네요, 그동안. 그 이열치열이 나한테 맞는 체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가장 정확한 건 지금처럼 먹어보고 내가 기운이 빠지냐 안 빠지냐 그리고 평소에 내 손발이 차냐 안 차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뜨거운 사람들이 거기서 더 먹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럼 네, 평소에 네. 손발이 차고 이러면 그게 더. 그렇죠. 찬 사람들은 아주 잘 맞죠. 질문 있어요.
이 보양식을 먹고 나면은 좀 체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네. 여름철 사실 그거는 보양식을 먹어서 그랬다기보다도 네. 계속 더위로 인해서 자꾸 뭐랄까 뭔가 유실이 되고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위장 운동성도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때 또 확 뚫어줄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보양식 먹고 불편한 사람들, 맞아요. 네. 진짜로 뭐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방송에서 어떤 음식이 뭐 체질에 어떻게 안 맞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뭔가가 좀 소화력이 떨어져서 안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네. 손에 있는 혈자리예요. 판넬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이 만나는 자리거든요. 여기. 손등 쪽이에요. 우리 병장 많이 누른데 여기. 여기 알죠?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합곡혈. 오, 진짜 신기하게. 속이 좀 시원한 느낌이. 그래요? 트림 나오려고 그러네. 맞아요. 네. 진짜로 소화 안 되고 배 아플 때도 오, 그러네요. 또 대변이 잘 안 나갈 때도 이 합곡혈을 써주면 좋은데요. 신기하다. 누를 때도 그냥 수시로 뭐 이렇게 안 좋을 때마다 꾹꾹 뭐 자꾸 이렇게 네. 누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 자기 엄지손가락 네. 요 한마디가 딱 떨어지는 그 자리가 합곡혈이거든요. 딱 돼서 붙는 자리. 아우, 시원하다. 그 자리를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시원합니다. 아, 그렇다. 살짝 아픈 느낌이 들게끔 네. 약간 아파요. 꾹 눌러주시고 뗐다가 뗐다가. 다시 한번 또 하나, 둘, 셋. 아, 이걸 뗐다가 비비는 게 아니라. 비비는 게 아니라 꾹 누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 체했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눌러준 이유가 있었네.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가 어릴 때 많이 꼭 눌러주셨어요. 눌러주잖아요. 네. 참 지혜가. 그렇죠. 지혜로 오세요. 우리 또 여름철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이제 열대야 아니면 어떤 번열로 인해서 숙면을 못 취할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혈자리를 진짜 준비해 있어요? 왔어요. 네. 이 혈자리는 다리에 있고요. 다리에. 다리에. 혈명은 삼음교예요. 삼음교. 삼음교. 하음교. 우리 다리 보면 안쪽 복숭아뼈 있죠. 네. 안쪽 복숭아뼈에 자기 손 요렇게 네. 네 마디 정도 올라간 자리예요. 복숭아뼈에서 네, 복숭아뼈에서 위로 딱 네 마디 올라가서 뼈 바로 뒤쪽입니다. 뼈 뒤쪽. 뼈 바로 뒤쪽으로. 그 자리도 역시나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네. 꾹꾹 꾹꾹 요즘 잠이 안 와갖고 네. 완전 불면증인데 네네. 이거 누르면 잠이 잘 옵니까? 누르면 잠이 잘 와요. 이 자리가 좋을 진짜로? 수밖에 없는 게요. 그래요? 삼음교잖아요. 다리로 내려오는 세 개의 경락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잘 눌러줘도 부부간에 우리 몸에 눌러줘야 있는 되겠네 이거. 네, 경락이 한 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잠자는 진짜 데 필요한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옛날에 할머니들이 다리 좀 주물러라, 나 잠 안 온다 하실 때.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눌렀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거 알고 누른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여름철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 또 잠도 잘 못 이루시잖아요. 맞아요. 이 사실 체온과 또 소화력과도 상호간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식욕과 또 어떤 욕구 같은 걸 관장하는 것이 대부분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많은데요. 이 체온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항진되기 때문에 내 뇌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에 크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나의 체온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덥고 싶어서 더운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덥거든요. 근데 너무 체온이 올라가니까 보양식 너무 뜨거운 거를 먹으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내가 더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모사원 선생님 말씀해주신 삼음교 이런 혈자리를 누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추천하는 방법도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저녁 때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주무시기 전에요. 시원한 물이죠? 차가운 물. 시원한 물, 차가운 물보다는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미지근한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좋죠. 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더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시고 나오시면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체온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열을 식혀주는
헹궈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마지막에 오히려 더 따뜻한 물로 한번 헹구고 나오시게 되면요. 이 체표면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고 이완되면서 네. 쉽게 발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침대에 누우시면 네.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요 정도 나이가 되니까 예전에는 겨울철에도 찬물 샤워했었는데 요즘에 찬물을 못 되겠어.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자동으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아까 보양식 얘기했는데 네. 장혜인 아나운서는 보양식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삼계탕. 저는 그러니까 닭 요리면 다 좋아해요. 튀기는 거 좋아하고요. 물에 담근 거 좋아하고요. 오븐에 구운 거 좋아하고요. 다 좋아해요. 역시 네. 너무 뭐 좋아하시는구나. 한국 사람이군요. 네. 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 1위가 삼계탕이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먹느냐. 1년 중에 7월, 8월에 닭 소비가 늘어나고요. 특히 닭고기 소비량의 40%가 이 복 전후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닭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40%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또 동의보감에 예. 맞아요. 닭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닭은 성질이 따뜻하고 오장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에 더더욱 챙겨 먹게 되는데 아까 겉이 뜨거우면 안쪽이 좀 차가워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닭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성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에 먹었을 때 좋다라고 느끼시고 또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계탕 드시는 분 보면 막 수건을 옆에다 놓고 맞아. 땀을 막 흘리면서 맞아요. 뭐 뻘뻘 흘려서 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삼계탕 그런 분은 안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삼계탕 드실 때도 사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국물까지 다 드시잖아요, 되게. 네. 그런데 이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을 넣어서 국물까지 다 드시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고기도 소금에 너무 많이 찍어 드시지 않도록 이 소금 바로 찍어 먹지 않게 국물을 좀 소금 있는 데에다가 덜어 넣으시면은 이 소금 어떤 간을 할 수 있는 국물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가볍게 찍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닭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드시기 전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엄나무 삼계탕과 같이 또 나의 몸에 잘 맞지 네. 않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딱이라고 그러죠. 오딱. 네, 근데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우리가 보양식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기름이 좀 잘잘잘 흐르잖아요. 네. 근데 이 기름 자체가 촉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변이 설사처럼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이런 증상이 심하시면은 좀 지방이 적은 보양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이 적은 것도 중요하고 우리 보양식 하면 자꾸 이제 열성 식품들을 많이 넣어서 먹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먹고 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피부 위로 이렇게 발진 같은 게 나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좋다고 그래서 삶 같은 것들을 많이 넣고 먹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게 몸에서 주체가 안 되고 발산이 안 돼갖고 이렇게 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야말로 삼계탕은 국민 보양식인데 네. 그렇다면 이걸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삼계탕 이제 회식해서 한 4명 모이면은요, 먹다가 한번 좀 토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삼계탕 속에 들어가 있는 대추와 인삼 먹어도 되느냐. 맞아. 그렇잖아요. 이게 뭐 네. 거기에 있는 독성 물질을 다 빼서 했다 그러는데 독성 물질이면 요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봤더니 지방도 그냥 국물에 있는 지방이랑 같아요. 그래서 대추하고 삼도 꼭 챙겨 드시는 게 핵심적으로 보양식을 잘 챙겨 먹는 방법입니다. 네, 건강하게 삼겹살을 즐길 삼겹살 드시고 머릿속에 싶구나. 삼겹살만 여름에 있나 또 삼겹살 값이 막 올라가. 맞아요. 삼계탕. 자, 그러면 네. 저기 뭐 하나 더 공개할 게 있나요? 네, 제가 네. 건강하게 먹는 삼계탕 먹는 법을 공개를 해드릴 네. 건데요. 실제로 제가 챙겨 먹는 여름 보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야, 기대된다. 기대. 여름에 이거 한 그릇 먹잖아요. 네. 막 기운이 막 솟고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네. 땀이 싹 사그러드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뭘까요? 빨리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볼게요.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뭡니까? 뭐 같아요? 삼계탕? 아, 초간단 삼계탕이에요? 저거는요, 바로 우리 네. 여름에 삼계탕 끓이려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는 닭곰탕입니다. 초계탕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챙겨주는 보온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우리 이거 지금 생방송의 마술 아닙니까?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신없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 바로 세팅 이게 정말 지금 저희 행복한 아침만 할 수 있는. 행복한 아침에 이 네. 생방송의 노하우. 대단합니다. 네. 순간. 제가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삼계탕은 오늘 닭곰탕처럼 오늘 이봉 네.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데. 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요, 네네. 사실 우리가 염분 많이 먹게 되고, 네. 그다음에 칼로리 좀 높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보양식은 보양식대로 먹긴 하는데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제대로 짧은 시간 안에 든든하게 먹을 방법을 제가 연구를 좋다, 하다 좋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닭 중닭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데요. 중닭이요, 중닭. 중닭 준비를 네. 하시면 이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지저분하게 돼 지저분한 게 있죠. 많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굵은 소금 있죠. 네. 굵은 소금 가지고 이렇게 탁 뿌린 다음에 비벼서 비벼서. 요 닭살에 있는 기름기도 좀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네. 보통 이렇게 항문에 보시면 제가 지금 항문은 떼어냈는데 이거 안 요게 하면 지금 담배 지방분이 나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지방분도 완전하게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 목 부분에 보면 지금은 제가 이걸 지금 떼어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껍질이 있으면서 네. 이 안쪽에 노란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노란 기름도 떼어내시고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누린내가 안 납니다. 그쵸. 잡내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낸 이유가 있어요? 토막을 내면 보통 통으로 집어넣잖아요. 보통 이제 네. 통으로 집어넣고 푹 고우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시간 너무 오래 그렇죠. 걸려요. 시간이 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막 내서 아무래도 넣게 되면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살집에 있는 육즙까지 다 나오니까 훨씬 더 좋겠지요. 그렇네요. 껍질도 벗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껍질을 예. 다 제가 일부러 벗겨냈습니다. 뭐 개운하죠, 국물까지. 그쵸, 완전히 네네. 개운하죠. 개운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네. 여기다 이제 조리를 먼저 할 건데요. 네. 여기 이제 물을 먼저 받으세요. 네. 물은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을 6리터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전 쌀뜨물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네네. 제가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 근데 삼계탕 끓일 때 네. 쌀뜨물 처음. 왜냐하면요. 네.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삼계탕의 국물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넣는 게 여기 지금 향신채잖아요. 네. 이 대파. 그다음에 이게 대파 뿌리예요. 뿌리까지. 대파 뿌리도 넣게 되면 방부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잡내를 없애주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양파도 들어가고요. 양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게 마늘. 마늘도 들어가고요. 파, 양파, 마늘 네, 기본. 그다음에 약간 조금 톡 쏘는 맛이 좋기 때문에 저는 마른 홍고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통후추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아주 진하게 끓인 삼계탕의 맛을 느끼려면 네. 요거 두 가지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준비를 해놨는데 네. 네. 우리 차윤환 박사님은 저기 알 것 보니까 같아요. 감자? 감자 있죠. 감자. 우리 보통 오. 이제 삼계탕에는 좀 진하게 끓이기 위해서 여기에다 뭘 넣냐면 들깨 같은 거 많이 그쵸, 넣고 그쵸. 아니면 녹두를 갈아서 넣고 진하게 끓여내는데요. 저는 댁에서 가장 맛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감자를 썰어서 이 감자 전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감자를 집어넣으면은 네. 더 이렇게 풍미가 있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자 전분을 이용을 하는데 감자를 넣고 요거를 끓이세요. 그리고 요거 지금 마른 새우? 꽃새우인데요. 네. 마른 새우인데 요것도 냉장고 속에 있었으니까 냉동고 속에 있었으니까 밖에 꺼내서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쓰시면 훨씬 더 잡내가 네. 없겠죠. 이렇게 해서 끓이는데 보통 왜 팔팔팔 끓이고 난 다음에 요거 닭을 넣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수많은 닭집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다 찬물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찬물부터 넣냐고 하니까 만약에 끓는 물에 닭을 집어넣으면 이게 백색육이잖아요. 네. 근데 붉은 살코기가 된대요. 그래서 하얀 살코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찬물에 넣어라. 넣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꿀팁이다. 처음부터 이것도. 아주 네. 푹 끓여야 이게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이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끓이는데 우리가 요거를 얼마 정도 끓이냐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지금 차윤환 교수님이 옆에서 네. 냄비를 뚜껑을 들었다가 놨어요. 뭔가는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줘야 되나 그런 거예요. 네, 요거 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 상태 되잖아요. 네. 뚜껑 덮고 또 딴 일 하세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향을 먼저 다 날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으셔야 네. 닭에 잡내가 없다고 말씀을 그럼 드렸잖아요. 15분 정도 열어놓을까요? 그래서 요거 한 센 불에서 한 네. 15분에서 20분 20분 정도 정도. 이렇게 끓였다가 네. 어느 정도 끓이게 되면 그때 뚜껑을 덮어서 이제 중간 불에서 한 10분,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아주 맛있는 닭국물이 진하게 우러 나옵니다. 아, 감자를 넣어서 끓이면은 10시간 이상 고운 맛이 난다. 이거 정말 좋은 거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감자는 빼지 않고 바로 그냥 같이 잡수셔도 네. 괜찮으시죠. 그렇죠. 맛있죠. 요즘 네. 감자 얼마나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죠. 여름 감자 기가 자, 막히죠. 그러면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얘는 지금 좀 이따가 좀 끓여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를 네. 40분 동안 끓여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옆에 이렇게 국물 봐라. 와! 야, 이대로 먹어도 끝내주겠는데요? 그쵸 끝내주겠죠. 요거를 이제 꺼내요. 여기 볼 볼 좀 하나 있어야 주세요. 되겠네. 볼 네. 좀 요즘에는 주세요. 또 교수님 삼계탕, 이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거 빼고. 볼을. 네네. 네. 닭 한 마리 탕인가? 그것도 맛있어요. 네, 맛있죠. 맞아요. 네. 이게 닭 한 마리 탕이랑 똑같아요. 아, 네. 아, 그래서 느낌이. 요거를 이렇게 아. 건지세요. 고기만. 네, 고기만 네네. 살짝 고기만. 살짝 건져주세요. 네. 그리고 요 국물은 체에 받쳐서 맑게 한번 빼주시면 되는데. 아, 그럼 아까 기름기도 제거되고 좋을 것 같아요. 기름기 네. 제거는 그 체에다가 면보를 받치시면 훨씬 더 면보를 기름기가 받치면. 네, 잘 제거되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 남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그냥 아유 뭘 뜯어 그냥 그쵸, 여기서 그쵸. 그냥 뜯지 그냥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아유 해주시면 감사하죠. 아니, 막. 그리고 네. 원래 좀 뼈가 있어줘야지 좀 먹은 티가 나서 괜찮아요. 근데 자,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마른 새우하고 감자 넣었잖아요. 국물이 불과 40분밖에 안 끓였는데 국물 보세요. 국물이 끝내주죠.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한번, 네, 한 숟갈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 그렇죠. 이게 진짜 오랫동안 푹 끓인 그런 바로 맛이 그 나요. 맛이 나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이 들깨 같은 거 맛이 넣으면 기가 막히네. 들깨가루 같은 거 넣으면 이게 처음부터 하시면 들깨가 산패가 돼서 산패취가 나요. 아.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넣으실 거면 뒤에다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감자 좋다, 감자 좋다. 자, 건새우하고. 그러면 요거를 일단 이렇게 결대로 조금 찢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식으면 좀 더 잘 찢어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요거를 맛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향신채를 충분하게 넣고 끓인 게 예. 곱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육질이요. 고기도, 굉장히 네. 부드러워요. 어때요? 뭐, 요 상태로 먹어도 뭐. 맛있다.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김 식힌 다음에 이렇게 쭉쭉 찢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야, 부드럽다, 고기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요거를 드시긴 드시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요거 그냥 하나 다 드시지만 네. 만약에 조금 깔끔하게 먹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무 있잖아요. 무? 네. 무를 납작납작 썰어서 요 국물에다가 요 국물을 제가 옆에다 좀 나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아, 따로 또 국물을 네. 또 빼서. 빼서 이렇게 네. 끓여주세요. 한 소끔만. 네, 이렇게 끓일 때 뭘 넣느냐? 바로 정성이 정말 엄청 대파를 들어가네. 썰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아니 저렇게 해서 저 국물 식히면 저것도 초계탕 아니에요? 네, 그렇죠. 초계탕 만들면 되죠. 네. 이렇게 초 좀 넣고 해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먼저 국수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분이 지금 침이 고일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고인만큼 보는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니 닭 요리가 참 정말. 다양해요.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요거 지금 한 5분 정도 끓일 동안에 네. 제가 잠깐만 요거 5분 정도 끓일 동안에 제가 더 맛있는 음식을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아, 또 있어요? 그럼 같이 겉들여서 먹을 만한 거. 네, 왜냐하면 저렇게 닭곰탕에다가 같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네네.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 생방송 이 시간에 두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이번 선생님밖에 안 돼요. 맞아. 요게 뭐냐면은요, 뭐예요, 바로 이게? 다슬기예요. 다슬기. 간이 좋다라는. 네, 요 다슬기인데 네. 요 다슬기가 단백질,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닭곰탕만 저렇게 잡수시면 사실 자꾸 짭조름한 뭐 김치 없나 겉절이 없나 이렇게 찾으시죠? 바로 요 다슬기 가지고 제가 배추채 무침 겉절이를 해드릴 거예요. 아, 겉절이까지 다슬기 이렇게 좋아요. 준비하시고요. 네. 제가 볼 하나 꺼낼게요. 네. 네.
근데 이 다슬기는 보통은 이거를 냉동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새 이게 다슬기가 한철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살짝 쌀뜨물에 삶아서 안에 있는 속만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뺀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육회공에서 애가 해네요 오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게 지금 알배추예요. 알배추 이렇게 썰어서 그냥 요거는 생걸로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오이도 상큼하게 좀 넣어주시면 여름에 오이 좋죠. 좋아. 그 다음에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파프리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파프리카 넣고요. 그 다음에 양념장은 어머님들 집에서 하시는 양념장 다 하시면 돼요. 네. 파, 마늘, 고춧가루, 간장 그거 집어넣고 약간 새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식초에다가 꿀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버무려요. 맛있겠다. 닭곰탕과 함께 냄새가 먹을 나요. 수 있는 네. 겉절이. 되겠는데 네. 한번 봐도. 자, 그것도 요렇게 해서 다슬기 겉절입니다. 네.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잡수시면 완성.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깨소금만 네. 솔솔솔 뿌려서 버무려서 잡수시면 요거 닭곰탕이 아주 기가 맛있겠다. 막히거든요. 제가 닭곰탕 이제 다 끓었으니까 저거 좀 퍼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네. 아예 가져갈까 이걸로? 네, 아니 여기로 하면 되겠어요. 뜨겁습니다, 선생님. 뭐 자, 도와줘도 뜨거운 거 많이 근데 저기다가 걱정돼. 왜 닭고기 저 요리할 때 율무도 넣기도 하고 아까 들깨도 뭐 이렇게 네, 첨가도 네.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네. 다 몸에 영향이 몸에도 있겠죠? 좋고요. 네. 율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먹으면 우리가 살찔까 봐 걱정이잖아요. 여자분들 살찌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인삼이나 찹쌀 대신 율무를 넣어서 이 삼계탕을 닭곰탕을 해 드시면은 네. 살찌는 네. 것도 예방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율무를. 자, 여러분들. 자, 저희 앞에도 와 있죠? 자, 네. 한번 맛을 드셔 봐야 드시고. 돼요. 네. 네. 먼저 국물을 좀 잡숴보시고요. 보시고 고기를 제가 그 맛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다가 요거 다슬기 겉절이 무침까지 같이 해놨거든요. 요거 한번 잡숴보세요. 아니, 근데 좋다. 이거는 좀 네. 식었는데도 맛있네. 네. 요거는 한 30분 전에 제가 오, 퍼놓은 아니, 근데도 거라 맛있어요. 그렇죠? 국물이 어쩜 속이 이렇게 다 좋아? 풀려요. 진하지요. 아, 진하다. 여기에다가 그냥 국수를 놔서 잡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밥 한 술을 말아서 같이 잡수시면 네. 아주 맛있는 간단하지만 삼계탕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닭곰탕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슬기 겉절이도 껍질을 한번 벗겨서 먹어봐야지. 그런지 네. 너무 기름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담백해요. 아주 깔끔해요. 담백하죠. 이거는 아마도 그 향신채를 제가 넣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백한 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한번 배보자기로 걸러서 기름을 싹 제거해서 우리가 보양탕이라서 너무 기름지고 너무 막 진짜 막 뜨겁게만 잡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담백하게 또 지방 없이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국물이 깔끔하잖아요. 네. 이것도 진짜 별미인데요, 이거. 네. 궁합이 되게 좋은데요, 둘이? 조건 선생님 어떠세요? 맛있어요. 드시느라고 예. 정신이 없고. 네, 정신이 없네요. 이게 무가 들어있으니까 네. 더 시원한 맛도 나고요. 정말 맛있네요. 네. 초간단이지만 삼계탕보다 더 좋은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민인데요. 저도 앞으로 해신탕으로 해 먹어야 될지 이 닭곰탕으로 해 먹어야 될지 좀. 제 생각엔 고민스럽습니다. 닭곰탕의 승입니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초간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주부님들이 더 큰 매력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냄비 3개 놓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향신채에다가 감자 하나 더 넣고 꽃새우 넣고 닭 넣고 그냥 푹 끓여낸 국물이 바로 이 국물입니다. 맞아. 마무리하래요, 마무리. 아, 시간이 벌써 그래 됐어요. 네. 자, 오늘은 여름철 보양식.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중복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에 어디 나갈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국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곳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상 정보 꼭 잘 챙기고 나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